해발 3,800m. 높게 떠오른 구름조차 내려다보는 저 까만 봉우리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일본인들의 신성한 영산, 후지산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명산, 제주도의 한라산보다 2배나 높은 이 후지산을 제 오토바이를 가지고 직접 등반해 볼 예정이죠. 이 여정은 혼슈 나가노 지방, 극한의 절경을 만날 수 있었던 가미코지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후지산까지는 곧장 간다면 약 3시간 반 정도면 도착할 수 있지만 길 중간에 위치한 비너스 라인, 여신 전망대, 그리고 동화 속의 길, 메르엔 로드까지 둘러볼 계획이라 약 6시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죠. 그 출발의 순간부터 예사롭지가 않은 모습인데요. 우와, 여기가 아마 수력 발전소인가봐요. 지금 댐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랑 고저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와, 우와, 거의 뭐 이거 하늘길이죠. 이런 일본 도로들을 이렇게 가다 보면 참 신기하다라고 싶은 그런 도로들이 많아요. 도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는데 싶은 곳에 만들어 놓은 도로도 있고, 또는 와, 이런 곳에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 놨지 싶을 정도로 좀 기괴하고 기이한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든 연결해서 통행하겠다는 일본인들의 굳은 의지가 느껴지는 도로죠. 지금 마츠모토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여기가 분지 지형인가봐요. 주변에 산들로 다 둘러싸여져 있고 가운데는 농가 밭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이런 데를 지날 때마다 인상적인 거는 주변에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에 송전탑을 제외하고 이제 3층 이상의 높이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넓어 보이고 시야가 탁 트여서 마음이 뻥 뚫리는 뭐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기도 해요. 드넓은 농가밭을 지나 본격적으로 깊은 산속을 향해 길을 내달리는데요. 지금 해발고도 2000m에 달하는 비너스 라인을 지나가기 위해서 이 첩첩산중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갈수록 이 온도가 계속 떨어진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팔 부분에는 매시라서 바람이 엄청 숭숭 잘 통하거든요. 근데 여기 산에 올라오기 전에는 더웠는데 올라오고 나니까 또다시 서늘해져서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도가 100m 상승할 때마다 기온은 0.6도씩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 고도가 1700m인 비너스 라인에서는 평지에 비해 약 10도나 차이 나기 때문이죠. 이제 기대하던 비너스 라인의 초입에 들어섰는데요. 여기 비너스 라인 구글 리뷰를 보니까 이 길에서 사슴이랑 토끼랑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이 길만 봐도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완전 첩첩산중에다가 양옆으로는 우거짐 녹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언제 그것들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속도를 더 많이 줄여서 천천히 즐기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득히 깊어지는 산속, 인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여름의 시작을 노래하는 하늘, 그리고 이름 모를 낯선 녹음들과 나란히 달리며 바람을 가르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도 또 없죠. 어우, 잠깐 긴급하게 좀 쓰겠습니다. 일단 곰이나 야생동물인지 좀 보고, 왜냐면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추워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좀 보고 일단 미리 시동을 좀 걸어 놔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래도 해발고도 2000m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서 있을 땐 더워요. 햇빛 엄청 뜨겁거든요. 그런데 달리면 엄청 춥네요.
좀 이따 후지산 가면은 와 거기는 해발고도 더 높은데 엄청 춥겠다. 군대에서 배웠죠. 전투에 패배한 병사는 괜찮은데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금 사주 경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곧 마주칠까봐. 와 근데 진짜 이런 풀숲 안에 보세요. 이런데 곰이 지금이라도 당장 튀어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풀숲입니다. 웬만해서 사람 많은 주차장 아니면 이제는 쓰지 말아야겠어요. 이야 벌써부터 경치가 끝내줍니다. 아마 비너스 라인이 좀 약간 민둥민둥한 초원지대였다 보니까 아마 저 앞에 보이는 저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도도 그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큰 실수를 해버렸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광활한 비너스 라인을 달리려면 여기 아래쪽의 길로 가야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비게이션이 위쪽 길을 알려주는 바람에 엉뚱한 길로 가버린 것이죠. 이제서야 본격적인 비너스 라인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이미 주요 비너스 라인을 지나와 버린 거더라고요. 이것을 깨달았을 땐 꽤 멀리까지 와버린 시점이라 다시 돌아갔다 오려면 약 2시간이나 더 소모해야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뭐 다시 찾아와야 할 명분을 남겨놓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멈춘 이곳에서 울렸던 자연의 소리는 이 아쉬움조차 금방 잊게 만들어 주었죠. 와 여기 거의 무슨 소리가 한국의 완전 한여름 밤에 시골 농촌에서 나는 그런 매미 울음소리들, 귀뚜라미 울음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마음을 추스르고 서둘러 여신 전망대로 향해 봅니다. 여신 전망대는 크게 머지않은 곳이라 금방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좌측의 댕구 산맥부터 진호시 시내까지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죠. 분주해진 마음 때문에 신속하게 이 풍경을 마음속에 쓸어 담고서 메르엔 로드를 향해 핸들을 돌립니다. 이 메르엔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 동화라는 뜻의 독일어인데요. 그 이름처럼 끝도 없이 펼쳐진 깊은 산속 가로수길을 달리는 경험은 마치 동화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죠. 그래서 오늘은 후지산 북쪽에 후지산과 가까운 작은 마을에서 호스텔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그까지 가는데도 또 2시간 반이 걸리네요. 그래도 이 남아있는 비너스 라인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내일의 후지산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여행 기간이 2달을 넘어가는 시점, 일본의 특이한 점을 또 하나 발견했는데요. 일본은 이름 붙이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일반적인 도로에 불과할 테지만 뭔가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서 의미 있는 길을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야츠가타케 에코라인, 여기도 무슨 또 라인 이름이 붙어져 있네요. 여기는 쉽게 말해 야츠가타케 산 바로 옆에 있는 둘레길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기나긴 도로 전체가 넓은 논밭들과 향기나는 꽃들로 가득한 길이었죠. 저 이렇게 여행을 할 때 거기 지명에 얽힌 설화나 아니면 그 지명의 뜻 같은 거, 이런 거를 알아보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럼 대충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어떤 역사와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알면서 달리면 그 라이딩이 좀 더 재밌더라고요. 뭔가 풍부한 라이딩을 하는 느낌이랄까요? 와, 진짜 끝없이 펼쳐진 논밭밖에 없습니다. 우와, 이 플레움. 야, 이거 허브 향이 장난 아닙니다. 제가 일본 와가지고 맡았던 플레움들 중에 가장 강력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났던 게 이런 길가에다가 이런 허브를 굉장히 많이 심어 놨습니다. 어우, 달달하고 상큼한 허브 냄새가 그냥 달리는 내내 기분이 좋아요. 그냥 드넓은 꽃집을 달리는 느낌이랄까요? 이 정겨운 향기에 더해 달리기 시합을 하는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들도 이 순간을 장식해 주었습니다. 간발해, 간발해! 간발해! 귀여워.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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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 늘 장시간 장거리 운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지루함과 피곤함을 이겨내야만 하는 제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웜에 겁나게 막히는구먼. 이 빨간 것들 보이세요? 시간도 원래 6시 반 도착이었는데 지금 30분 가까이 늘은 거예요. 운전을 해도 시간이 안 줍니다. 힘들어. 힘들어. 참, 도로 위에서 또 스트레칭 해보는 것도 처음이네. 와, 진짜 도시 하나가 가도 끝이 없다. 거의 한 1시간을 한 도시에서 막 아둥바둥 거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외곽 쪽으로 빠져나왔겠다 하고 다리를 지나는 순간 또 하나의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 나라구나. 하지만 언제나 제 여행은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편이었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뒤면 틀림없이 아름다운 선물 한 개쯤은 내어놓곤 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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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지산이다. 저도 지금 산 중턱쯤에 있거든요. 산을 내려가는 중이에요. 근데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 처음 봅니다. 야, 저거 말도 안 된다. 우와, 진짜 크다. 야, 저 산이 커봤자, 뭐 후지산 커봤자 뭐 얼마나 크겠어 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야, 이거 실물로 보니까 진짜 압도적으로 크네요. 왜 옛날 일본인들이 후지산을 신성시했을지 짐작이 되는 크기입니다. 말도 안 되게 커요. 제 숙소도 다 왔습니다. 아유, 오늘 고생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바로 여기입니다. 주차를 여기다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호스텔은 체크인 시간이 6시까지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7시거든요. 보통 게스트하우스들이나 이런 숙소들은 다 8시 이상까지 해서 그냥 상관없겠다 하고 왔는데 제가 그걸 체크하지 못한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숙소 호스트한테 메시지를 보내놨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시면 또 급하게 다른 숙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번 곤란하게 됐네요. 아니었어요. 숙소에서 레이트 체크인 할 시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아고다 어플로 메시지를 보내놨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항상 마음만 앞서는 부족한 저에게 자주 일어나는 실수이기도 하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안내문이 보입니다. 제 숙소는 202호. 이 더블 침대를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와, 룸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요. 빨리 짐부터 옮겨볼게요.
오늘 한국이 진짜 그립네요. 한국 사람도 너무 그립고요. 그래서 가끔 편의점 가다 보면 한국 소주 참이슬을 팔더라고요. 이게 뭐 3,000원 넘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참이슬 있으면 참이슬 한 병 사가지고 오늘 먹어야겠습니다. 이거 맛있지? 이거 맛있지? 이렇게 혼슈의 피날레, 후지산을 향한 설레임을 마시며 오늘의 끝을 놓아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남한아시안 후지오다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혼슈에 있는 후지산을 등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정말 아쉽게도 알아보니까 후지산 정상을 걸어서는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분 능선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이상부터는 아직 눈이 녹지 않고 온도가 너무 차가워서 7월 8월쯤에서 눈이 녹을 때쯤 해서 등산이 허용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5분 능선, 그러니까 5고매까지 허용이 되어 있는데 이까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5분 능선인데 높이가 거의 한 2,300~4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후지산에서 내려와서 고암 캠핑장이라는 곳에서 후지산을 바라보면서 캠핑을 할 건데요. 여기 고암 캠핑장이 일본의 1,000엔짜리 뒤에 보면은 이 사진 있죠. 이 사진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정말 조금 아쉽게도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구름이 굉장히 많이 껴있는데 후지산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5분 능선까지라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이게 후지산 쪽에 날씨 변동이 너무 잦아서 그 5분 능선까지도 못 올라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오늘 날씨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니까 5분 능선까지는 문제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그리고 저기 후지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조그만한 상점에서 물이나 이런 필수 용품들을 파는데 그 가격이 엄청 사악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사가야겠어요. 막 물 한 통이 막 5,000원 이렇게 하는데 거의 정상 가까이 가서 막 8,000원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역시나 늘 먹던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날씨는 바람이 조금 불어서 선선한 듯 하지만 엄청 더운 날씨거든요. 근데 제가 가려고 하는 5고매 5분 능선은 해발 고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300~400m 되잖아요. 올라가는 길 분명히 추울 겁니다. 제 경험상 2,000m 가까이 올라갔었던 그 UFO 라인들이나 아니면 어제 갔었던 비너스 라인 같은 곳들 있잖아요. 거기는 꽤나 추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 볼까요? 역시 후지산 아래라서 그런가 엄청나게 큰 신사도 위치해 있네요. 우와, 엄청 크다. 와, 정말 운이 좋게도 시간이 갈수록 날씨가 굉장히 맑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출발하기 전에는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이거 뭐 후지산을 제대로 볼 수도 있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맑은 날에 후지산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가는 이 길조차 일본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후지산을 가는 길이라서 그런가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놓은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올라가는 이 길은요, 스바루 라인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 스바루라는 뜻이 7자매의 별이라는 별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일본 자동차 스바루랑 똑같은 단어죠. 왜 이 길에 스바루 라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모르겠는데 높고 높은 산길을 올라서 그 별자리를 보러 간다, 눈앞에 마주할 수 있게끔 높은 곳을 올라간다 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요? 아니면 그 스바루 자동차 회사에서 이 길을 깔았거나 아니면 이 길을 까는 비용을 많이 보태주었지 않을까, 그런 쓸데없는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일까요? 저는 이 길이 굉장히 붐빈다고 알고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워낙 많아서. 근데
근데 굉장히 한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얘기했지만 막상 올라가면 사람들이 늘 붐볐다는 거. 카미코치에서도 그렇고요. 재미난 상상과 함께 달리다 보니 어느새 후지산 톨게이트에 도착을 했는데요. 현금만 되나 봅니다. konnichiwa. 하이. 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와, 저 비용 이런데 지날 때마다 교통비가 왜 일본이 비싸다고 하는지 바로바로 체감이 됩니다. 방금 보셨죠? 1680엔입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 거의 한 15,000원 돈이죠. 이 짧은 거리 가는데 15,000원을 내야 됩니다. 와, 진짜 비싸다. 저 뭐 한 7, 8,000원 할 줄 알았는데 와, 15,000원. 아, 그래도 이 뻥 뚫린 도로, 녹음 가득한 도로, 이 새파란 하늘과 구름까지 이 모든 것을 혼자 움켜쥐고 달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저께 오늘 비 온다고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비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아, 하늘한테 너무 감사하네요. 지금 첫 번째 능선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해발 고도가 13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서늘해요. 춥습니다. 이거 입고 올라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후지산은요, 4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산인데 약 1000만 년 전에는 여기가 해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그 지각판들이 충돌하고 융기하고 화산이 폭발하고 마그마가 쌓이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지금의 높이의 후지산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지금 이 후지산이 활화산이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 당장 터져도 절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 300년 동안 폭발하지 못한 그 마그마들이, 그 힘들이 후지산 아래 지금 응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들어보니까 만약에 여기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도쿄가 3시간 만에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감추고 있나봐요. 간절하게 그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는요. 말하는 순간 2분 능선을 넘고 있습니다. 벌써 해발 고도가 1600m인데요 지금 한 300m 가까이 수직 상승한 거죠. 이렇게 2부 능선과 3부 능선을 지나 후지산의 중턱에서 정상을 향해 부지런히 스로틀을 감아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후지산이 준비해놓은 작은 선물도 만나볼 수 있었죠. 지금 이 높이가 이제 실로 체감이 됩니다. 한 2000m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저 앞에 보이시죠? 구름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 머리 바로 위로 구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 이거 습기가 머금어지니까 이 풀네음들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 상태라면 저기 오고메까지 갔을 때 후지산 아래와 위쪽을 못 볼 수도 있겠어요. 아유, 그럼 뭐 어떻습니까? 한번 등반을 해봤다는 게 중요하지. 게다가 이 푸른 녹음들. 올라갈수록 더 심해지나 본데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올라갔을 때 구름이 내 아래 깔려있고 또 위에는 맑을지도 모르니까 기대는 접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연고메 4분 능선을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5고메 차례네요. 와, 말씀드린 대로인 것 같아요. 지금 산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산 중간에 구름이 깔려있고 지금 그 구름을 지나오니까 또 위에는 굉장히 화창한 모습입니다. 기대가 되네요. 이제 곧 5부 능선에 도착할 예정임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후지산의 산꼭대기 때문에 또 한 번 길을 잘못 들었나 의심하던 그 순간. 우와. 죄송해요 여러분, 입이 다 부러지지가 않네요. 지금 제가 잠깐 얼핏 봤을 뿐인데 여기 5분 능선 위쪽으로부터는 그냥 이 풀들이 자라고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수목 한계선은 해발 3,500m 전후로 위치하는데 이 후지산은 오분응선 이후로 급격히 솟는 경사와 혹독한 기후 때문에 2,300m, 여기 오분응선에 수목 한계선이 위치한다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오답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나 봅니다. 역시나 환산해 보인다고 했던 거는 그건 제 뇌피셜이었고요. 역시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후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진짜 절경입니다. 6월 중순에 이 눈 덮인 산이라 지금 여기랑 저 위랑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아 보여도 고도 차이가 아마 한 1400에서 1500m 납니다. 그 정도면 눈이 있을 법만도 하죠. 야, 벌어진 입을 겨우 다물고 찬찬히 이곳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요. 역시나 유명 관광지답게 한 80%가 중국인이고 나머지가 서양 사람, 일본인들 좀 된 것 같습니다. 와, 여기 광장 한켠에는 말들이 있는데요. 이걸 타고 뭐 체험하는 게 있나 봅니다. 저 위쪽으로 해서. 외국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다 보면 고원지대에서 이런 말이나 당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도 있고 진짜 올라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물론 이 친구들은 체험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겠지만요. 여기가 지금부터 고고메라고 오분응선이 시작되는 곳을 알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옆으로 올라가면 이제 걸어서 등산을 해서 저기 후지산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개방을 안 해서 닫혀있는 상태고요. 7월 초순부터 8월 이렇게 완전 한여름 얼음이 녹고 정상 기온이 좀 떨어질 때 그때 개방을 한다고 하네요. 지금은 날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1300m, 1400m 위에는 더 추울 거니까 아마도 제가 이 라이딩 부츠를 신고서라도 저기 정상을 한번 등반을 해볼 생각이었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언젠가 오게 되면 올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후지산에 오실 분들은 7월달, 8월달쯤 개방한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등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곳에 오면 기념품관 또한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되곤 하죠. 일본의 전통문화 또는 후지산에 관련된 아기자기한 물품들이 즐비한 모습입니다. 이 후지산을 닮은 프리미엄 물도 보이네요. 또 일본의 아름다운 자연 포인트 곁에는 언제나 단짝처럼 따라다니는 신사.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기도를 올리는 곳도 마련된 모습입니다. 실제로 뭔가 참배하고 소원 비는 곳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여기 옆에 보면 뭔가 기념품 판매점의 성격이 더 큽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바로 뒤에도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여기가 관광지이긴 하지만 신을 모시는 곳에서의 이런 배려 없는 행동은 조금 안타깝게 다가오긴 합니다. 이 높은 곳까지 왔는데 전망대 또한 빼먹을 수 없겠죠. 지도를 보니까 저쪽에 있는 곳이 후지카와구라고 제가 올라왔던 숙소가 있었던 곳이고 저쪽이 도쿄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후지산 정상을 올라서 저쪽이 날씨가 맑을 때 본다면 진짜 도쿄도 보일 것 같네요. 제가 살면서 이런 높이에 올라온 거는 비행기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개성을 가진 구름들을 내려다보고 새가 발 아래에서 날아다니는 이 풍경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짜릿한 행복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자,
이렇게 짧지만 굵었던 후지산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후지산 정상 보려고 엄청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그 잠깐 반짝 보여주고 다시 그냥 영업 종료합니다 하면서 커튼으로 치면서 닫는 것 같아요.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감사하네요. 역시나 관광지답게 무슨 옥수수 삶은 거 하나 5,000원 하고 아이스크림 7,000원, 6,000원 하고 사오길 잘했어요. 이게 6, 7,000원이거든요. 이게 훨씬 낫지. 물론 간단한 음료는 자판기에서 약 300엔 정도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밥 먹고 내려가서 구암 캠핑장으로 갈 건데 가기 전에 장 보고 그러고 나서 캠핑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날씨를 보니까 거의 캠핑장 가도 후지산 제대로 못 볼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간다는 거에 의유를 둘게요. 이렇게 저는 등반할 때보다 사뭇 더 짙어진 후지산의 자연을 지나 근처에 있는 마트에 도착을 했는데요. 스포츠 데포에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거 안 보고 딱 미소가스만 사서 나올 겁니다. 가스를 일부러 2개나 샀는데요. 매번 가스 필요할 때마다 이 스포츠 데포 찾아다니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2개나 샀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여기서 파는 것 중에 제일 싼 게 요 녀석이거든요. 근데 얘 하나가 얼마 하는 줄 아세요? 세금 포함 한국 돈으로 한 6,000원 정도 합니다. 요거 하나에. 굉장히 비싸요, 일본 가스가. 근데 제일 싸도 믿고 쓸 수 있는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이 가스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 가스들을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가스인데 바깥에 뭐 이런 것만 좀 바꿔서 쓰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가끔씩 보면 이게 마트들이 모여있는 마트 집약 공동체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데 만나면 참 편한 게 제가 여행하면서 필요한 물건들 이런 데 샀다가 뭐 다른 데 마트 가가지고 이제 식료품 사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옆에 마트 있잖아요. 저기는 이온몰 맥스밸류라는 마트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 캠핑하면서 내일 아침에까지 먹을 음식들을 저기서 사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캠핑하는 바이크들, 이렇게 여행하는 바이크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다 여기서 사나 봅니다. 아, 바이크와 한국의バイクです。はい。ナンバーがそう。ナンバーと韓国バイク、韓国のナンバーです。免許国際免許。免許？国際免許。あ、はい、国際、はい、インターナショナルライセンスです。日本回ってるの。はい、日本一周です。頑張ってる。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気をつけて。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일본에서 오토바이 여행자들을 만날 때마다 느꼈던 건데 모든 오토바이 여행자들은 가족이다 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정말 친절했고 그 무엇보다 뒷좌석에 짐을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 쌓아서 다니시더라고요. 구매 물품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똑같습니다. 닭가슴살, 야채 음료, 라면. 이번이 좀 특별하다면 캠핑이기 때문에 고기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후지산을 보면서 쉴 수 있는 고암 캠핑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고암 캠핑장이 시스템이 좀 약간 독특합니다. 예약을 안 하고 가면 받아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무조건 예약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체크인 할 시간대를 정할 수가 있는데 그 시간대를 벗어나면 체크인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정한 시간이 뭐 30분 단위로 있거든요. 전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체크인을 하기로 했는데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서요. 날씨도 참 좋을 것 같은데 후지산이 보이던 안 보이던 그 지폐에 찍힐 만한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고암 캠핑장으로 가시죠. 와, 날 봐라. 좋다, 좋아. 참 일본 도로의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완전 밝다가도 이 위에 있는 나무들 때문에
갑자기 도로가 확 어두워지는데 이럴 때마다 같은 시각 같은 도로지만 참 색다른 느낌을 줘요. 물론 이게 밤이나 저녁 어스름 질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이런 밝은 대낮에 이런 걸 볼 때면 참 또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근데 방금 멀리서 보니까 여기 캠핑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던데 야 이거 가능할까요? 텐트 피칭할 자리도 없어 보이던데요. 아 고멘나사이 니혼고 데키마센 코레 캠핑. 여기 캠핑장은 아래로 곧장 내려가서 체크인하는 게 아니라 위에 사무실에서 체크인을 하고 내려가는 방식이더라고요. 아 こちらおかけください。日本語もわかります。英語、イングリッシュ。日本語できません。イングリッシュ。 늘 그랬듯이 번역기를 써가며 체크인을 완료하고요. 밥하고 사랑합니다. 한 자리쯤 있었으면 좋겠는데 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급경사네요. 이거 아래쪽에는 텐트를 치면 편하게 잘 생각은 버려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이세요? 지금 저 끝에부터 해가지고 저 끝쪽까지 찰 수 있는 데는 다 찬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저 밑에서 비스듬하게 잘 바에야 그냥 여기서 편하게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녀석 기특하게도 좀 버텨주네요. 일단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얼렁뚱땅 텐트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딱 1000엔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구름이 다 가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기 옆에 이 부분에 올라와 있는 것만 보이고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만큼입니다. 네, 지금 요만큼이 구름이 다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야속하게도 후지산만 구름에 가렸지만 그럼에도 지폐에 그려질 만큼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곳임에는 틀림없어 보이네요. 여러분 1000엔짜리 그 지폐에 나와있던 그 캠핑장, 그 사진을 똑같이 찍을 수 있는 캠핑장에 와 있는데 여기 오면 그렇게 낭만 있게 캠핑을 할 줄 아셨죠?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텐트를 피고 물 옆에서 자겠다고 이 어마어마한 경사로에다가 텐트를 피고 저렇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이폰 카메라 수평에 맞는 겁니다. 지금 이만큼 경사가 져 있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후지산도 저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실속 있게 호숫가에서 그냥 캠핑 재밌게 하고 고기 구워 먹고 그러고 간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지금 여기 샤워가 2분에 100엔이거든요. 2분에 1000원? 한국 육군 만기 전역을 한 저한테 2분 컷?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이게 수압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거든요. 요거 하나 있으면 됩니다. 요거 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차, 아무것도 아니지. 컷! 또 나왔죠. 이게 스탑을 누르면 비누칠할 시간을 주는 건가 봐요. 그리고 또 스타트 누르면 물 나오고. 한국 남자들이라면 그냥 100엔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머리 기신 여성분들 제외하고 여성분들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뭐 하나 깐 다음에 그냥 이걸 상으로 씁니다. 이것만 있어도 충분하겠더라고요.
항정살. 아니, 이런 게 빠질 수 없어. 어제 가져온 반병입니다. 진짜 한 방울 넣어. 여기 고암 캠핑장 그리고 후지산도 소주 맛 한번 봐야죠. 코시래. 그래, 이게 한국의 맛이지. 응? 주변에 다 커플의, 친구의, 가족의, 부부의 그렇습니다. 이럴 때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이 속을 까맣게 태우기도 하지만 고기만큼은 타지 않게 정성껏 굽습니다. 뭐 속이 탄다고 고기를 태울 순 없잖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결정한 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과감하게 혼슈 동북 지역은 깔끔하게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거의 시간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혼슈 동북 지역을 보면서 올라가면은 시간도 안 될 뿐더러 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비슷한 자연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규슈랑 시코쿠 그리고 혼슈 남쪽에서 본 자연의 임팩트가 너무 큰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쁜 자연도 있지만 이만한 자연이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 영상을 보면서 눈이 상향평준화 됐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니가타에서 홋카이도로 바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마 지역에서 뒷타이어를 갈고 니가타까지 올라갈 건데요, 이 과정도 이틀이 걸릴 겁니다. 군마까지 가는 데만 한 4시간 넘게 걸리고요, 군마에서 니가타까지 가는 데만 한 6시간, 7시간 걸립니다. 게다가 니가타에서 배를 타고 홋카이도로 가는데 또 하루가 걸려요. 이틀이 아니네요, 3일이었네요.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홋카이도로 바로 올라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라이딩만 해가지고 거기 목적지로 그냥 지루하게 가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군마가, 저는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니셜 D의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니셜 D에 나왔던 그 코너들, 코스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가는 길조차, 그 과정조차 알차게 쓸 예정입니다. 비록 홋카이도까지 가는 과정들이, 그 며칠이란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긴 하겠지만 힘든 건 저 혼자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즐기기만 하시고 저는 빨리 이것들을 정리하고 내일을 위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이쪽이야 저쪽이야, 하여튼 왕따봉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빨리 치워 이거 언제 다 치워, 빨리 하고 자야 돼. 응? 거기 있는겨 쉬다 갈겨 날아갈겨. 좀 쉬다 가라. 너도 하루 종일 난다고 고생했을 거 아니야.